384년 11월 수림에서 한 명의 황제가 죽었습니다. 나이 겨우 46세. 병도 없었고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쓰러져 온탕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음식을 만든 요리사들은 멀쩡한데 엉뚱하게도 30명의 궁인들만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그의 동생이련 바로 고공양대제입니다. 훗날 영락대제가 되는 국강이 어머니 천강태후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숙부와 함께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소수림대제는 뛰어난 계략가였고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서기 372년 6월 전진의 왕 부견이 승려 순도를 보내왔습니다. 당시 중원은 전진의 부견이 전현의 모용씨를 무너뜨리고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소수림대제는 교회까지 나가 순도를 맞이하고 객사를 지어 급진히 대접했습니다. 순도를 왕사로 삼고 종실의 자제들에게 불경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불교는 우리 도가 아니다. 해태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과거 모용왕에게 당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나라가 침략당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소수림제에게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교로 선인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한다. 불교 도입은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혁명이었죠. 373년 10월 역사적인 개혁이 단행됩니다. 신율령 반포, 건국 초기부터 율령이 있었고 소수림제는 그걸 더 인간적으로 개혁한 겁니다. 이전의 법은 너무 가혹했어요. 죄를 지으면 대부분 사형이었죠. 소수림제는 사형, 유배형, 장형, 노비형 등 300여 조항, 그리고 평인이라는 법률 해석 전문가를 두어서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조항은 노비보호법이었습니다. 노비를 마음대로 죽이거나 노비의 아내나 어머니를 범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비에게 곤장 30대 이상은 반드시 관청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소수림제가 반포한 율령은 단순히 법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중히 여기며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려는 혁명이었죠. 375년 2월 또 하나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정원을 설치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호적청 같은 곳이에요. 선인, 군사, 백성 세 가지 장부를 관리했습니다. 남녀 모두 15세가 되면 장부에 등록하게 했죠. 많은 백성들이 호족들 때문에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동생 일현을 시켜서 전국을 돌며 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정원을 설치한 겁니다. 요즘 들어 왕은 호족들 때문에 구제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긴 거죠. 왕권을 강화하면서도 백성을 보호하는 시스템, 소수림제는 진정한 개혁군주였습니다. 왕권을 강화해 국력을 회복한 후 소수림제는 복수에 나섰습니다. 바로 백제에게 아버지 고국원제의 죽음을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375년 7월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백제의 수곡성을 공격한 거죠. 수곡성은 대륙에 위치한 백제의 중요 거점이었습니다. 376년 11월 고구려는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북쪽 변방을 공격했습니다. 양국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377년 10월 고구려의 악재들이 연이어 겹쳤습니다. 눈이 내렸고 뇌성이 울렸으며 돌림병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백제가 움직였습니다. 백제 금구수왕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11월 고구려가 반격했습니다. 전진의 부견에게 사신을 보내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소수림제는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 정책을, 대외적으론 백제 정벌 전쟁을 지속하며 고국원제 시절 추락했던 국가 위상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돌림병, 천둥과 눈 같은 자연재해가 겹쳐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졌고 개혁에 따른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혀가며 점차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가 왔습니다. 384년 11월
소수림제가 수림에서 사냥을 한 후 온탕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붕어했습니다. 나이 46세, 특별한 병도 없었고 전장에서 다친 것도 아닌 갑작스러운 죽음. 박창화 필사본 청강태우기에 따르면 소수림제의 죽음이 독살로 추측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음식을 만든 요리사들은 처벌을 면해주고 조의 신분의 사람들만 30여 명이 멀리 유배되었습니다. 즉 누군가 음식에 독을 넣어 소수림제를 시해하고는 요리사들의 죄를 면제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소수림제의 황후이자 당대 최대 권력자였던 천강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천강이 일현, 즉 소수림제의 동생이자 천자의 자리를 이은 고국량제와 오랜 연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창화 필사본 천강태우기에 따르면 천강과 일현은 오랫동안 서로 사모하는 사이였습니다. 연씨 가문인 천강은 고국원제 때부터 국정을 장악해오면서 사랑하는 일현을 황제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수림제의 나이였습니다. 소수림제와 일현은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소수림제가 늙어서 죽기를 기다린다면 일현은 영영 황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강은 선택을 한 겁니다. 소수림제는 죽기 직전 동생 일현에게 보검과 옥새를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중원은 소란하나 동방은 고요해지는구나. 조상님의 음덕이 있으니 자네가 잘 지켜 담덕에게 전하라. 담덕, 훗날 영락대제 광개토태왕이 되는 그 이름입니다. 개혁군주 소수림제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동생 일현이 즉위해 고국량대제가 탄생했습니다. 고국량제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수림제의 황후 천강에 숨겨진 힘이 있었습니다. 다음 회에는 영락대제 광개토태왕이 고국량대제를 이어 고구려 최전성기를 이루게 되는 과정과 이들을 천자로 만든 여인 천강태후를 파헤칩니다.